부천시정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 간단한 퀴즈 몇 개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질문을 듣고 단답형으로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퀴즈 시작합니다.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치료를 제공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하여 진료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논쟁 중인 사안입니다.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산원에서 조산사가 초음파를 활용한 산전 관리를 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과거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 물리치료사가 유가족에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리치료사가 자기 영역 범위 내에서 했다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묻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관의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투삽에서 눈썹 문신, 레터링을 시술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에 저촉된 걸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응급이나 수술실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수술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의 지도에 따라 했다면 상당 부분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의사 진단 또는 처방에 따라 전문 간호사가 마취, 투약, 검체의 채취 등 각각의 해당 전문 간호 행위를 시행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문 간호사의 그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 제가 의원실에서 한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한 걸로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통한 의료 제공 행위는 적법하다고 봤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한의사 엑스레이 이용 진료 행위 이것도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산사 초음파 활용 산전 관리 요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봉사활동 중 행한 진료 또는 치료 이것도 불법입니다. 의사가 지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진료행위, 물리치료사 의료행위 이것도 불법입니다. 타투삽의 문신 레터링 시술 요거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비적합하다고 나왔고 이것도 불법입니다.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 관련 업무 국민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했으면 적법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의 진단의 처방에 따른 전문 간호사의 간호 행위 이것도 국민들은 비적합하다고 했고 여전히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또 무면허 논란의 개연성이 좀 높은 그런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는 적어도 이렇게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또 국민들을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되는 의료행위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의료행위 역시 국민들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의료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사례는 더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약사가 약국에서 찾은 고객에게 혈압을 재어주면 이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약국 중심으로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의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관련된 마지막 그 2개 질문도 했는데 이게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의사의 독점적 권한보다는 의사 중심의 업무 범위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면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의사와 업무상 위계관계에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되고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의 경우 대부분 판례나 또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 특성상 대부분 의사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체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의료법 개정, 또 2018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 규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이제 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또 보건의료 인력이 전문화되고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현재 보건의료 현장이 각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 또는 분업화를 통해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료법에서 의료체계가 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의사 중심의 업무 범위 해석 등 과거 의사 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이제 틀을 바꿀 때가 됐다, 판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의견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보건의료 현장에 맞게 보건의료 전문성을 인정하고 또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협업과 분업이 존중되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의사 독점적 지위 문화 개선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 여론조 문제가 유출될까 몰라서 별도로 자료는 제가 미리 제공하고 예, 제가 질문에 100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예.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계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러나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독점적 지위만이 발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과 같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라 직접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동일 성분 조제 활성화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감을 앞두고 5,73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동일 성분 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대체 조제를 동일 성분 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94.6%가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승엽 본의원은 동일 성분 조제로 변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성분 조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95.2%로 많았습니다. 동일 성분 조제를 하는 이유는 처방전에 적힌 약이 약국에 없어서가 대다수였습니다. 실제로 일선 약국에서는 주변 병의원의 의사가 처방하는 모든 약을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일 성분 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후 통보 불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처방 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였습니다. 동일 성분 조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많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후 통보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선 약국의 88.4%는 동일 성분 조절을 위해 저가의 제너릭 의약품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동일 성분 조제에 자주 쓰는 의약품은 주변 병의원에서 처방해 보유하고 있는 제너릭 의약품, 오리지널 의약품, 환자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너릭 의약품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약사들이 동일 성분 조제를 하면 저가의 제너릭 약을 쓴다, 품질이 떨어지는 약을 쓴다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거나 잘 알려진 제약회사의 제너릭 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동일 성분 조제 비율은 0.2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일 성분 조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98.9%가 동의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환자의 처방 전 조제 불편 해소가 가장 많았고 건보 재정 절감, 환자의 선택권 존중, 환자의 본인 부담금 경감 순이었습니다. 약사의 87%가 동일 성분 조제 불가 처방전을 수령한 경험이 있으나 사유가 기재된 경우는 전혀 없음이 6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후 통보 방식의 경우 팩스와 전화가 대부분이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의 사후 통보 방식이 쉽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사후 통보 시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선 대체 조제를 동일 성분 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동일 성분 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동일 성분 조제 시 사후 통보 방식을 DUR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사 5,730명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이 정책 자료집입니다. 종감이 끝난 후에 잘 검토해 보시고 동일 성분 조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관님과 심평원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그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용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성분 조제 혹은 대체 조제에 대해서 의원님 제기하신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약계의 실태를 저희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심평 원장님. 예, DUR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종류의 의료기관 또 약국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점 그리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희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 시스템 상의 문제는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닥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DOR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상호 인식의 동일한 수준의 상호 인식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적인 효력 같은 것들이 더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DUR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인 의료 리베이트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제약업계의 윤리 경영 문화는 전부 다 개선됐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의사와 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됐다는 의견이 높았고요.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도 줄었다는 응답이 80.8%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보면 리베이트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유형의 다양화와 신종수단이 개발되면서 제약업계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계속 보겠습니다. 최근
제약 영업 현장에 리베이트 유행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응답에 65.4%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종 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1.2%로 나타났고요. 신종 리베이트 수단의 등장이 리베이트 척결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66.8%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리베이트의 다양화와 신종 수단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으로 제너릭 의약 구매 품목수 증가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도 75.8%로 높았고요. 영업 대행사의 난립이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83.8%였습니다. 제너릭 의약품과 영업 대행사의 난립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영업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 시각은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현재의 법 제도가 신종 리베이트 척결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28.2%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을 본 의원 계속 주장하고 있고 몇 가지 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공정거래 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 현황을 교차 검증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는 CSO에 대한 허가제를 통해서 CSO를 제도권 내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 공동생동 등 1+3으로 제한하여 제너릭 의약품 난립을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지를 물었는데 83.8%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은 다양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 간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식약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리베이트 건절을 위한 아주 바람직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그런 대안들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해서 좀 큰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리베이트가 생겨나는 근본 구조는 우리 제약업계가 공급에 비해서 국내 수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가 생산 능력이 많은데 국내 소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앞서는 의약품들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제약업계가 좀 더 신장도 되고 국내에 있는 리베이트에 머물지 말고 제약계가 좀 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합니다. 특히 식약처의 관점에서는 이 공동생동 제한 이런 정책이 품질에 대한 신뢰도 강화할 수 있고, 또 소비자 이런 위탁생동 제한으로 어떤 제네릭 산업의 구조조정이 되면 소비자한테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